그다음에 이것도 기술 기준을 물어봤어요. 기술 기준. 그죠? 방화 댐퍼, 플랩 댐퍼, 자동차, 이거 과압이 빠졌는데 자동차 과압 조절 댐퍼, 배출 댐퍼, 뭐 이런 작동 기능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댐퍼를 한꺼번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내용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죠. 그러면 답안을 뭐 이렇게 내가 이 내용을 다 알면은 이렇게 쓰기도 바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라. 그죠? 그럼 어떻게 써요? 우리가 가장 활용하기 쉬운 게 뭐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 얘가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그럼 그림 그리세요, 이렇게. 이게 어떤 평면이에요, 평면. 건물의 평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 이제 부속실,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 거. 그럼 여기 세대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제 뭐 반대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잘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댐퍼가 얘는 뭐예요? 자동차 과압 조절 댐퍼죠. 그리고 이제 여기 얘는 플랩 댐퍼. 이건 이제 그 수직 덕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배출 댐퍼. 일로 여기 배출 댐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덕트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도 연결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덕트가 댐퍼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댐퍼, 그죠? 댐퍼. 그러니까 모르면 그림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00% 안 맞아도 돼요. 100% 안 맞아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써야 되는데 내가 쓸 게 없어. 다른 답안을 쓸 게 없어. 그러면 얘를 써야 되잖아. 어떻게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 여기 이렇게 댐퍼가 설치되는구나. 그럼 얘는 자동차압이고 얘는 자동차 댐퍼고 여기는 방화 댐퍼겠죠. 여기 방화, 여기 플랩 댐퍼. 또 뭐 있어요? 방화, 배출 댐퍼. 그게 배출 댐퍼죠, 배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쓰고 얘는 밑에다가 이 10점짜리니까 한두 줄씩만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접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의 어떤 형식의 틀에 매이지 말고 자꾸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플렉시블하게. 그리고 또 이제 키워드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방화 댐퍼잖아요. 방화 댐퍼. 뭘 방화하는 거예요? 뭘 방화? 여기 보면 덕트가 방화 후에 벽체 관통하는 경우 화염 및 연기 덕트 통해 비화재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잖아요. 화재를 한정하는 거죠. 여기다 하나 써주세요. 화재 확산, 방지. 방화 댐퍼는 주저리 썼지만 이게 키워드인 거예요. 화재 확산 방지다. 방화 댐퍼는. 그다음 플랩 댐퍼.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성능 기준 보면 최대 작동 온도 있어요. 최대 작동 온도. 일반, 고온. 근데 소방에서 제연은 몇 도짜리 쓰는지 아세요? 소방에서 제연? 280도짜리 씁니다. 280도. 280도.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은 280도를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성능 시험에는 280도가 없어요. 그죠? 성능 시험에 280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 현재 실질적으로 이걸 쓴단 말이에요. 280도짜리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예전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안 바뀌었으니까, 법규가. 일본 걸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 법규에 나오는 이 규칙에 나오는 이 고온용 140도는 NFPA 거 가져온 거예요. NFPA 거. 얘는 일본 거, 우리는 일본 거 가져와서 이거 쓰는 거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니까 이대로 쓰자. 내가 이 관점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280도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연소공항에서 연기의 온도를 최대 몇 도로 보죠? 300도. 그죠? 연기의 온도를 300도로 봐요. 그러면은 방화 댐퍼는 화재를 구획한다 했죠. 화재를 구획한다 했는데 우리는 화재가 나면은 댐퍼가 개방돼서 연기를 빼내야 돼. 그죠? 배출 댐퍼가 여기 연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화재가 나면. 근데 얘는 이때 닫혀야 된대. 140도에 만약에 닫혔어요. 연기가 300도인데 최대가 300도인데 140도에 닫혔어.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이 실은 연기가 나갈 데가 없죠. 이제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연기 온도가 최대 300도인데 우리는 280도짜리 쓰고 있어요. 법규에서는 140도를 쓰래.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상시에 고민 안 한 사람들은 답안을 못 써요. 현장 가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현재 뭐 재현 방화 댐퍼는 280도를 쓴다. 이거에 대해서 뭐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을 쓰시오.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써요? 법규에 이렇게 나온지도 모르는데. 기술 기준에 이렇게 나온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소방이 공부할 양이 참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그리고 이 기술 기준이나 법규 같은 것도 좀 내가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이런 거를 생각하거나 고민해보지 않으면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출제 의도예요. 이런 게 출제 의도라고요. 출제자는 이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난 기술 기준에 있는 걸 잘 썼어, 열심히. 나는 그래서 나올 때 나 잘 썼어. 이러고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랩 댐퍼. 플랩 댐퍼의 목적, 개념은 뭐예요, 개념? 여기 있네. 딱, 과압 방지. 그죠? 과압 방지. 그럼 볼게요. 왜 어떻게 과압을 방지하는지, 얘가. 여기서 이제 화재가 나면 얘가 막 공기를 막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부속실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람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여기서 화재가 나서 여기 모르는 거야. 여기가 화재가 나는지. 그럼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그죠? 너무 압이 차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플랩 댐퍼가 뭐예요? 이 부속실과 여기 사이에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차가 너무 크다. 얘가 개방돼. 여기 압을 빼줘, 일로. 슉슉슉슉. 그래서 피난할 수 있게. 그래서 플랫 댐퍼의 개념이 저렇게 과압 방지 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조절 댐퍼. 목적이 뭐예요? 여기 있네, 딱. 차압 유지. 그죠? 차압 유지. 그러니까 원래는 얘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폐쇄가 되고 여기와 여기와의 차압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목적이 그거니까 차압 유지인데 얘가 그 기능을 100% 우리가 만족할 만한 100% 성능을 못 내기 때문에 플랫 댐퍼를 다는 거거든요. 차압 유지를 해야 과압이 안 생기는데 차압 유지를 100% 못 해주니까 또 개선사항으로 플랫 댐퍼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배출 댐퍼. 배출 댐퍼는 뭐예요? 연기 배출이죠. 연기 배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안 쓸 때 이거를 기출문제 풀이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학원에서 기출문제 풀이를 했으면 나중에 내가 공부할 때 막 외운다고. 덕트가 방화구에 벽체 관통하는 경우 화염 연기 덕트를 통해 비화재 확산으로 차단하는 기구. 뭐 이렇게 외워요. 고지고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어로 외우라고요. 화재 확산 방지, 과학 방지, 또 뭐예요? 차압 유지, 연기 배출, 이것만 쓰라고요. 딱 단어로만 답안 쓰실 때는. 이거 다 쓰지 말라고요. 이건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설명하기 위한 참고용. 그럼 넘어갈게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나왔습니다. ESS. 그러니까 이거는 ESS를 물어본 거 이제 아직 이제 개정안이죠. 제정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참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법이 계속 바뀌고 계속 생기고 막 그래요. 이게 아직 제정도 안 됐어요. 근데도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시험이에요, 소방일사라는 게. 여기 보면은 이제 물어본 게 또 끊어볼까요? 전기 저장장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대요. 그럼 화재 확산 방지 위해 이 제정안이 예고됐다. 그럼 스프링클러 설비, 배출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 그죠? 끊었어요. 그럼 물어본 거는 스프링클러 설비, 배출 설비네요. 물어본 게 두 개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전기 저장 장치가 뭔지 개념을 간단하게 썼죠, 두 줄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개형, 옥내형이 있다. 두 가지 타입.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설치 기준과 이제 고려사항을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12.2리터 per minute. 1제곱미터당 12.2리터 per minute으로 쏟아 부으래요. 전기 저장 장치인데. 우리는 전기인데, 전기 시설인데 물을 쏟아 부으라고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 테스트하고 한 거죠. 우리 전기에는 물분무, 미분무 이렇게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프링클러를 쓰게 돼 있어요. 일단 화재가 나면 걔는 그냥 가연물이에요, 가연물. 화재가 안 났을 때나 전기 시설이지 화재가 나면 그냥 가연물입니다, 가연물. 근데 얘가 워낙 그 연소 확대 속도도 빠르고, 그죠? 연소 확대 속도도 빠르고, 화재 그 델타 HC 연소율도 엄청 크다 보니까 웬만큼 뿌려서는 진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때려 붓는 거죠, 아주 그냥. 30분 이상 부으랍니다. 30분 이상. 수평거리 1.8m. 스케이핑 방지. 그다음에 비상 전환 30분 이상. 그다음에 고려사항.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설계 시 고려사항. 화재 하중. 그러니까 배터리가 얼만큼 들어 있느냐.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배터리가 얼만큼 들어 있느냐. 몇 층으로 적층이 돼 있느냐. 높이. 이게 넓이, 규모 있죠? 그게 고려가 돼야 돼요. 만약에 더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때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획을 또 해야겠죠.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다음 배수 용량에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액체다, 전해질 액체다 보니까 이게 땅 속으로 이제 스며들 수도 있고, 그죠? 또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쏟아붓는 양에 대한 배수 용량을 확보를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배출 설비. 기준이니까 기준, 이거 이제 18,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18 세제곱미터 퍼 아워. 시간당, 요 실에 요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당 요 기둥 있죠, 요 기둥. 요게 이제 용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사항 볼게요. 당연히 배출 면적을 고려가 돼야겠죠. 전체 면적. 이 면적에 대한 이건데, 면적이 너무 크다. 또는 높이 있죠. 이거 높이. 층고. 층고가 너무 높다. 이거는 면적에 대해서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높이가 높아요. 이 높이가 이렇게 높아. 실이. 그러면 나는 기존에 요만큼만 용량 설계를 했는데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1제곱미터 당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유입구. 이제 여기서 빼주잖아요? 그럼 유입구를 여기다 둘 것이냐? 뭐 여기다 둘 것이냐? 여기다 둘 것이냐? 유입구 위치. 그죠? 가장 효율적인 거는 밑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빼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이 유입량은 얼만큼 해야 되겠냐? 그런 거죠. 배출량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출량보다 이 안에서 타고 연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보다 반응물의 양이 더 늘어납니다. 몰수 증가 때문에 더 늘어나요. 그러면 이 양보다 유입되는 양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고려사항이 이제 그런 거 쓰는 거죠. 빨리 할게요. 지금 1교시가 너무 오래 끌고 있어. 또 나왔어요. 성능 위주 설계. 그죠? 이거는 뭐 25점짜리로 계속 나오던지 10점짜리로 나왔어. 10점짜리로. 이걸 10점짜리로 쓰래. 답답하지 아주 그냥. 예? 보통 몇 번 나오다 보면 이걸 안 보게 돼요. 이게 설마 또 나오겠어? 제낀다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외우잖아요. 이게 외운 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지난번 시험에 이거 나왔잖아요. 성능 위주 설계해야 되는 특정 수방 대상 방법. 이거 나왔었잖아요. 10점짜리. 근데 이거 묶어서 나왔어. 밑에까지. 막 서류까지 쓰래, 이건. 아주 시험이 미친 것 같아, 아주 그냥. 이걸 10점짜리를 어떻게 써? 뭐 다 쓰진 않겠지만 10분 안에 쓸 수 있는 분량, 그죠? 그렇게 쓰면 돼요. 뭐 암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소방길사가요. 성능 위주 설계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될까? 네? 100명 중에 1명 될까? 1명은 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방길사들은 성능 위주 설계에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주 나와요. 어쨌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계속 나온다고 원망하지 말고 외우세요. 써야 학교 갈 거 아니에요, 써야. 자, 10번.
이것도 참 25점짜리 문제예요. TAB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25점짜리 문제를 내가 10점짜리로도 평가를 해봐야 돼요. 10점짜리 문제를 25점짜리로 평가를 계속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양을 줄일 수 있느냐? 또는 늘릴 수 있느냐? 이게 트레이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답안을 못 써요, 현장 가서. 줄일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평상시에 계속 내가 평가를 하고 트레이딩이 돼 있고 하잖아요. 그럼 되게 플렉시블하게 답안이 막 자유자재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막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여기다 막 그림도 넣을 수 있어. 막 그림도 넣고 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합격권에 왔구나. 이게 안 되면 아, 나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문제를 자유자재로 플렉시블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림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표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미 그분은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됐다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5점짜리 문제를 이게 지금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어떻게 쓰겠어요. 여기서 줄이는 거지. 내가 정말 10점짜리로 키워드, 키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게 뭔지 평상시에 고민 안 하면 못 쓴다는 거죠. 쓰다가 막 시간이 다가 15분 지났어. 한 문제 쓰는데. 1교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쫓겨가지고 못 쓰는 거죠. 이건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거 워낙 자주 나왔고. 이거는 그 화재현장 기준 그 특비 제한 있잖아요. 특비 부속실 제한 있잖아요. 거기에 2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TAB란 말이에요. TAB.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제한설비 출입문. 이제 제한설비를 기동하기 전에 상태를 보는 거죠. 문이 제대로 달려 있는지, 틈새는 맞는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틈새가 너무 크다. 그럼 조정하는 거고, 뭐 나사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제한설비 동작 여부 확인. 동작 여부 확인. 이제 이것도 예전에 요거만 뜯어가지고 20원짜리로 나온 거예요. 요거 하나 뜯어가지고. 뭐 연기 감지기가 이 주차장이 이렇게 넓잖아요. 건물이 막 이렇게 있어. 주차장은 어때요? 뻥 뚫렸어요. 그죠? 그 여기서 화재가 났대.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주차장이 뻥 뚫렸기 때문에 일로도 연기가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비상전원을 용량을 계산해야 돼. 그럼 여기에 달려있는 팬 있죠, 팬? 여기 팬? 다 각각의 건물마다 팬이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 팬 하나하나를 다 비상전원 용량으로 잡아줘야 되느냐. 건물이 10동이 있는데. 그러면 뭐 발전기가 몇 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저거 하나 딱 뜯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얼마나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냐, 안 해봤냐가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로도 25점짜리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10점짜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플렉시블하게 내 생각 자체가 이게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제한설비 돌렸을 때, 유입공기 풍속은 이제 방연풍속. 차. 그죠? 밑에 출입문은 뭐예요?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및 출입문 자동 폐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거 뜯어서 내가 하나로 10점짜리로도 만들고, 25점짜리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이것도 예전에 계산 문제를 한참 나왔어요, 이거. 이거 있잖아요. FT, F1, F2. 이거 식 아시죠? 뭐 차압에 필요한 힘, 경첩, 도어 체크 있잖아요. 자동 폐쇄 장치.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게 또 계산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예전에 한참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답안, 그 법규 같은 거는 좀 플렉시블하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1번. 참 이런 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 이런 문제 보면 답답해요. 그죠?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이런 거, 이거 있죠. 이거.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위험물을 관리하는 게 다르다. 그죠? 위험물을 관리하는 게 다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딱 찍어가지고 인화성 액체. 그죠? 인화성 액체를 찍어서 물어봤고, 인화성 가스. 인화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 가스. 이거를 외우라고 제가 이게 한 게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은 거예요. 나중에 파인딩 할 때 찾아보시라고. 이게 어디 있었지? 막 법규 막 찾지 말고 여기 보시고 찾아보시라고 제가 넣은 거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요거 하나만 보세요. 비교. 요거 가져가라고 제가 비교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각각을 써요. 땅, 땅, 땅. 마지막 비교.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봐요. 위에 내용 안 봐요.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했구나. 그죠? 채점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물어본 거 다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채점관이 답안 볼 때 좋겠어요. 이거 이뻐라. 그리고 6점 줄 거 7점 주고 7점 주고 8점 준단 말이에요.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이거는 뭐예요?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내가 정리한 거예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다르지 않단 말이죠. 이게 플러스 알파다. 그죠? 네. 그 다음에 12번. 퍼킨제. 이게 퍼킨제가 나왔어요. 퍼킨제. 이거 예전에도 가끔씩 나오던 문제인데, 퍼킨제 현상, 유도등 두 개 물어본 거죠. 이것도. 그럼 퍼킨제 현상은 뭐냐? 이게 시감도가 뭐고 비시감도가 뭔지를 좀 개념이 필요한데, 이 비라는 거는 우리 당량은 비할 때 아까 비 뭐예요? 비율이죠. 비율. 얘도 비율이에요. 뭐에 대한 비율? 이 시감도에 대한 비율. 시감도. 시감도는 뭐냐면 내가 이게 명암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밝을 때, 이게 환할 때. 밝을 때 이 사람 눈으로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밝기, 그냥 밝기의 정도. 근데 그게 여기 몇이에요? 555 나노미터 빛의 파장. 555 나노미터 빛의 파장이 들어왔을 때 가장 잘 보인다. 시각적으로.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이 기준에 대해 다른 각각의 시감도, 이 기준에 대한 시감도가 있죠. 기준 시감도라고 할게요. 기준 시감도에 대한 이제 뭐 다른 시감도죠. 이게 비시감도예요. 비시감도. 이거 기준 시감도에 대한 제가 뭐 다른이라고 했는데 알고자 하는 시감도. 기준 시감도에 대한 알고자 하는 시감도가 비시감도다. 그럼 비시감도가 만약에 여기에요. 0.5. 그러면은 비시감도는 최대가 1일 수밖에 없죠. 그죠? 기준 시감도에 대한 만약에 기준 시감도다. 1이잖아요. 최대가. 1이에요. 1. 비시감도는 뭐예요? 1보다 작고 0보다 큰 거죠. 서로 사이니까. 그 0.5 한번 볼게요. 0.5. 그럼 여기겠네, 여기. 그죠? 이 밝을 때 이 기준 시감도에 대한 요 빛의 파장, 여기 한 520 되겠네요. 520, 뭐, 10, 20, 그죠? 여기에 대한 시감도가 나오겠죠. 0.5가 되겠죠. 555의 시감도에 대한 520의 시감도. 0.5가 되는 거예요. 비시감도. 근데 이제
어두울 때는 이동한다는 거죠. 시감도가. 우리 눈에 대한 시감도가 어두울 때는 여기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 최대가 뭐예요? 510이라는 거지. 최대가. 그거에 대한 이제 비시감도를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퍼킨즈 현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빛이 약할 경우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 빛을 인지하는 감도가 다르다라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퍼킨즈 현상은. 뭐 명수능, 암수능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명수능이 어떻고 암수능이 어떻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밝을 때 우리는 555 시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두울 때는 510 나노미터의 그 시감도를 가장 이게 잘 들어온다 눈에. 그 내용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한 감지기가 유도등이 이걸 아는 거죠. 그 이동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가 우연치 않게 녹색이더라라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녹색이더라. 그러면 원래 밝을 때 밝은 그래프에서의 시감도는 거기가 적색인데 어두울 때 우리의 시감도는 녹색에서 가장 빛이 잘 들어오더라. 잘 인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도등에 이제 녹색, 뭐 흰색 바탕에 녹색 바탕, 뭐 이렇게 흰색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그 피난할 때 보면 아주 연기가 꽉 찼을 때 피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유도등 색깔이 다 빨갛다. 다 빨갛다. 우리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출제 의도가 그런 거죠. 출제 의도가. 그럼 우리가 응용한 유도등은 썼어요, 내가. 유도등은 뭐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고려사항에 이게 대부분 이제 요건 다들 아니까 이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형화된 답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써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소방길사는. 타깃술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 소방길사는 모든 문제를 출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꼭 들어가줘야 돼, 저렇게. 물론 출제 의도가 없는 문제도 있어요. 없는 문제도 있는데 고민을 하라는 거지. 왜 문제를 냈을까? 왜? 그죠? 마지막 1교시 마지막입니다. 피난 행동 시 인간의 심리 특성. 저도 간단하게 또 표를 넣었죠. 인간의 심리 특성은 이거예요. 이게 심리 특성이에요. 그러면 심리 특성만 넣고 끝낼 것이냐? 이건 다 써요, 누구나. 심리 특성은. 귀지추태좌라고 맨날 외우잖아요. 귀지추태좌. 귀지추태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방에서 뭘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가 답안에 나와야 돼요. 인간의 심리가 이런데 소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출제 의도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 문제만 딱 보잖아요. 그럼 인간의 심리 특성만 써요, 사람들은 쭉쭉쭉. 심리 특성이 이렇습니다. 끝. 근데 옆에 뭐가 있어요? 대책이죠, 대책. 이거 뭐, 대책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여기 대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귀소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귀소 본능은 내가 맨날 다니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피난 대책에 대해 쓴 거예요. 대책이 이제 피난 대책인 거예요. 우리 인간 특성이 이러니까, 피난 대책을 이렇게 하자. 피난 대책을 이렇게 하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일상 경로를 맨날 다니는 길로 피난을 하니까 일상 경로를 보호하자. 구획하고. 그게 이제 피난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지광 본능. 이게 연기가 나고 막 뿌옇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고 그러면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두컴컴하고. 그러면은 밝은 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도등 밝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난 유도섬. 피난할 때 이러고 피난해요? 막 이러고 피난해?
이러고 피난하잖아요. 이러고 막 여기 입 막고 이러고 피난한단 말이에요. 바닥 보고 피난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건 피난 유도선이에요. 바닥에 까는 거. 그 다음에 추정 본능. 이거는 이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계속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죠. 그다음 퇴피 본능. 그 화면 반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양방향 피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피난할 때 양방향 피난. 좀 이따 이거 2교시 할 때 또 할 얘기 많습니다. 그다음 자해 본능. 자해 본능은 이게 뭐 꼭 인간이 자해 본능이 있다 없다로 이걸 내가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 건물을 지을 때 코어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이제 가운데다가 계단, 엘리베이터, 막 피트 막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쭉 이제 커튼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피난 동선을 다 짜야 돼.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 그죠?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경로로 피난하는지. 그래서 코어 배치가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 코어 배치. 옛날에는 어땠어요? 좀 낮은 건물 같은 경우는 다 북쪽에다 했죠, 북쪽. 남향에다가 이제 창 다 달고, 뒤에 북쪽, 뒤쪽에다가 계단, 뭐 이런 거 다 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시야, 시각적인 걸 중요시 하다 보니까 다 커튼홀로 한단 말이에요. 북향 이런 거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안 따지잖아요. 북향이더라도 막 전망 좋고 이러면 다 그냥 들어가 살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코어 배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1교시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법규 이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법규는 무조건 해야 되고 법규 무조건 해야 되고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문제를 냈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 항상 공부하실 때 왜라는 단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답안을 쓸 때 고려사항, 계산사항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생각해 본 사람은 쓸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못 써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1교시 마치겠습니다.